안녕하세요. 자, 제4장입니다. 제4장 이론에서는 문제가 기본 두 문제는 나오는 거죠.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자, 그 1번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자, 지역사회가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는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자, 중심화, 분산, 뭡니까 이거? 지역사회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생태이론이에요, 바로. 자, 2번. 그러니까 생태체계이론, 생태이론, 생태학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 2번 보면 지역사회는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집합체로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이거 뭐예요? 지역사회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다 용어들이죠. 지역사회 변천 과정을 역동적 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생태학이론. 자, 그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겁니다. 지역사회 상실이론. 본래 제1장이 이게 지역사회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과거에 지역사회 공동체성은 이상적인 것으로 상실되어 버린 것이니까 복구할 수 없다. 그죠? 맞죠? 사회체계론.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요. 지역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사회체계론은 이건 하부체계, 하위체계 이게 이제 키워드로서 아주 중요한 용어이고 생태이론, 지역사회 변화 과정, 역동적으로 맞죠? 갈등이론,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개로 사회 행동을 추구한다. 사회적 행동을 추구하는 것은 갈등이론이 맞는데 그 앞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갈등이론에서는 지역사회가 권력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갈등, 이 갈등은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방이론은 비공적 연계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원도심 중심에서 밀도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걸 분산이라고 해요. 이거 분산은 뭡니까? 지역사회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생태체계 이론에 해당이 돼요. 자, 5번. 다음 A지역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실천 이론은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변천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 생태학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 A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특정 국적의 외국인 주거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거 이게 바로 침입입니다. 그죠? 예, 침입을 지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생태학 이론이에요. 생태학 이론에서 지역사회 변천 과정을 변천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침입을 가지고 이렇게 낸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6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변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변화를 설명하는 게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생태학 이론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내용을 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생태학 이론이겠구나라고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자, 6번.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적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사회는 항상 불안하다가 아니라 기능주의론에서는 사회의 안정,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주의론은 사회가 유기체다. 즉 사회가 또는 지역사회가 우리 몸처럼 우리 하나의 사람처럼 그래서 뭐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또는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또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죠? 이렇게 사회가 각각의 제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제도들은 서로 간에 균형, 안정성을 전제한다. 조화, 협력. 그죠? 그래서 거의 조화, 적응, 안정, 균형. 닌이 맞아요. 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주도적 가치 판단을 중시 여기는 거. 그게 아니라 기능주의로는 각 부분들의 합의된 가치와 기본입니다. 사회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 다음 7번. 갈등이론의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로 적절한 것은 갈등은 지역사회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맞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갈등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기능, 즉 지역사회에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하위체계 간의 균형과 조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위체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균형과 조화를 또 특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조기능주의 이론, 즉 기능주의 이론으로 제가 해설을 넣어 놓았습니다. 외부 자원에 의존할 경우에 조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건 자원동원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자원유익득이 지역사회의 권력 증대를 위한 원천이다. 결국은 이제 이건 권력의존 이론인데요. 권력의존 이론은 사실 이제 활용 가능한 자원의 크기가 권력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원을 획득해야 이제 권력이 증대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자, 8번.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후만스와 블라우는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이죠. 지역사회복 실천은 불평등 관계를 바꾸고자 한다. 그죠? 불평등. 자, 인간이 환경과 교류하며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견해. 진화. 변천 과정에서 얘기했던 생태학 이론을 생각할 수 있겠고, 알린스키, 소울 알린스키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9장에서 사행동 전략과 전술에서 항의 전술에서 나오고 있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사회적 대결과 관련된 전술가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린스키는 갈등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옳은 거, 갈등 이론이네요. 갈등 현상을 사회적 과정의 본질로 간주합니다. 그죠? 근데 사회나 조직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 집단의 역할, 중요한 것은 엘리트 이론으로 볼 수 있겠고, 사회 관계는 교환적 활동을 통해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때 유지되는 것은 교환 이론이죠. 사회 문제는 사회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 적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 이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익과 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은 교환 이론. 특정 집단이 지닌 문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주의 이론. 자,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가 바로 이제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회체계 이론과 기능주의 이론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능 이론에도 해당이 되는 문장이고, 자, 조직구조 개발의 자원동원 이론이죠. 5번이 맞습니다. 자, 11번. 지역사회 하부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 여긴다. 여기 체계이론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주어진 지문에 이제 체계이론으로 나왔는데요. 3번 아니면 이제 4번 두 개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지역사회 안팎의 역동적인 변화, 생태 이론이죠. 그러니까 3번, 4번 똑같이 가고 있고, 자, 사회운동 조직의 역할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 자원동원론이죠. 거기서 이제 모든 현상에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던진다. 그게 사회 구성론이죠. 의구심을 던진다.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주관적인 현실만 존재한다. 각자가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는 주관적 현실. 알았죠? 그러면 그 주관적 현실 또는 주관적인 그 지식, 그 지식에 영향을 끼친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12번. A 사회복사는 결혼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정치, 경제,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그게 바로 사회 구성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13번. 연결이 옳은 것은 전통사회가 지니고 있는 지역사회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죠. 상실 이론이 아니라. 자, 사회 구성주의, 가치 규범, 신념, 태도 등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맞죠? 그건 자원동원론. 자원이 집단 행동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동원 이론은 자원이 동원돼야 사회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활용한다. 갈등 이론이죠. 다원주의론은 이제 이익 집단, 그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 그리고 정부가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존 이론. 사회 주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건 이제 사회 구성주의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4번. 자원동원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적 불만의 팽배가 사회운동의 직접적 원인이다가 아니라 그건 전통적 시각에서 그러는 것이고, 자원동원론은 사회적 불만의 팽배가 아니라 자원의 자원이 동원돼야 집단행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은 사회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결정 시 각 조직 간의 자원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원 불균형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역사회 자원 동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결국은 이 자원 동원이 돼야 지역사회 복지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조직 간의 자원 불균형 고려하겠고, 자원 동원 이론은 힘 의존 이론의 영향을 받았죠. 자원의 연대성, 정당성, 돈, 정보, 사람 다 포함됩니다. 자, 15번.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뭡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자원 동원론이에요. 조직원의 충원. 거기 이제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직원 고용에 힘쓴다. 외부 체계와의 종속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16번. 사회 교환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교환 자원이 고갈되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교환 자원에는 상당 기부금 정보 의미 포함됩니다.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 균형 전략에 이거 하드캐슬이 제시한 거죠. 거기 이제 17번에서는 아예 한 문제로 물어봤는데 재평가, 경쟁, 호혜성, 연합 다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생존을 위해 외부의 재정적 자원에 의존한다는 권력 의존 이론에 해당되고요. 자, 17번 이렇게 한 문제로 물어봐 버렸어요. 아예 4번이 맞죠? 경쟁, 연합, 재평가, 호혜성, 강압 이거 알아야 돼요. 아예 목차. 자, 18번 A 정신보건센터는 B 정신병원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고 있어요. 자, A 정신보건센터입니다. B 정신병원입니다. 자, 이 교환 관계에서 교환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이제 교환 관계에서 A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자원을 B가 그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을 B가 가지고 있다면 이 교환 관계에서는 누가 권력이 있어요? B가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례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퇴소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이 필요해요. 이 기관의 존립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을 의뢰하고 있는 이 정신병원이 권력이 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비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보니까 자기들의 자원봉사자가 적으니까 A 정신보건센터한테 여기 정신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좀 활용 좀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B 정신병원에서. 근데 A 정신병원에서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C 정신병원에서 받기로 했어요.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의뢰받기로. 이 말은 B와 C가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경쟁. 오히려 B도 어딘가는 보내야 하거든요. 지금 B도 보내야 하는데 A가 C로부터 받기로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쟁의 답입니다. 자, 제가 모의고사에는 지금 호혜성, 상호 호혜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했는데 상호 호혜는 뭡니까? 여기 지금 B 정신병원도 얘들의 목표가 있죠. 그리고 얘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이 있는 건데 이 자원을 A 정신보건센터가 이 자원을 찾아줘 가지고 이 자원을 주고 그리고 이 자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상호 호혜인데
자, 만약에 이 지금 예에서 보면 A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약에 자원봉사 자신들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다른 뭐 기관에서 이게 그 자원봉사자를 비정신병원에 연계해주고 그대로 여기서 의뢰를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상호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자원동원 이론은 재정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에도 유용하죠. 유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은 갈등을 둘러싼 연대와 권력 형성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행동 모델에 유용합니다. 그건 맞고 자, 그 다음 사회교환 이론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 이론은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은 받지만 지역사회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죠. 원래 지역사회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기능주의 이론, 즉 기능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창시한 탈코스 파슨지의 제자인 니클라우스 루만이 바로 이 체계이론에다가 이 구조기능주의를 결합시킨 것이 사회체계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회체계이론에서도 지역사회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0번에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사회복지관은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활용 가능한 자원의 크기가 권력을 결정한다. 결국 사회복지기관은 다른 곳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 권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은 기관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했다. 이 연계 전략입니다. 그러면 한 특정 재정 지원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죠. 자, 그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권력의존 이론이죠. 이거 지금. 자, 21번. 지역사회복지를 권력의존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단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다양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에. 노인복지관은 은퇴 노인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기획한다. 이건 사회자본이론이에요. 시민참여, 사회적 연대감, 상호혜택을 위한 협동을 촉진하도록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 자, 그게 이제 사회자본이론이죠. 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죠. 왜 그렇죠? 지방정부가 권력이 더 있어요. 사회복지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니까. 22번.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은 증가된다. 그죠?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한 번 획득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죠.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과 이익이 공유됩니다. 자, 23번. 옳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총량 고정적이다가 아니라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그죠? 24번에 지역사회복지 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독거노인과 지역 대상 1:1 관계망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 자살률 감소 및 노인 문제에 관심도 향상. 진화는 누구 겁니까? 지역사회의 진화 뭐였죠? 역동적 변청 과정. 바로 생태학 이론이었어요. 걔는. 참여 후회성 네트워크 교환. 이게 답이 참여 후회성 네트워크 교환인 이유는 사회 교환 이론으로 지금 사회 자본 이론으로 지금 설명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회 자본 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것과 동일해요. 자, 25번. 사회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무관한 게 아니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나머지 맞는데 거기서 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또는 신뢰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자, 26번. 22회 때 나왔네요. 사회 자본 이론과 관련된 개념을 모두 그런 것은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근데 경계는 사회 체계 이론이죠. 그죠? 27번. 사회복지사는 아동 보호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기초한 실천을 계획하였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하위체계를 조사한다. 맞고요.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변천 과정인 것이고 사회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호혜성을 강화한다. 그죠? 호혜성. 신뢰. 사회자본을 얘기하죠. 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학부형의 연대가 중요하므로 비학부형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학부형이나 비학부형 다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자, 28번. 옳게 짝지어진 거. A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비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았고 각 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많았다. 단체 회원들의, 그러니까 비단체. 그러나 최근에 비단체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하여 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자, 여기서 교육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또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였다. 이거 뭡니까 아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그 20번에서 다양한 후원기관 발굴. 권력 의존 이론에서 연계 전략이었어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게 다 앞에 기출문제와 서로 관련들이 있어요. 보면. 자, 29번. 이론과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체계론, 체계, 경계. 생태학적 관점, 분리, 경쟁, 침입, 계승. 이거 다 지역사회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들이죠. 사회자본이론, 네트워크, 호혜성, 규범. 자, 그 다음에 갈등 전술, 내부 결속. 근데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은 누구 거예요? 본래 효능감 자기 효능감 누구 거예요?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 그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은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이 지금 18회 때 28번에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20회 때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30번, 31번, 32번은 모두 다 다원주의론입니다. 보시면 30번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 중재, 그죠? 주요 의사결정에 이익 집단들의 참여. 자, 그 다음에 31번 다시 한번 다양한 집단의 조직 이익을 표출한다.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 그죠? 다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 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복지단체가 많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노인회의 요구로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50%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거주하고 있는 비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예산 편성이 20% 수준에 그쳤다. 이익 집단들의 경쟁 과정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노인 단체가 많으니까 그게 노인복지의 예산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33번. 다원주의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생태학 이론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태체계 이론에서 인행사에서 공부했지만 유기체와 환경과의 좀 더 면밀한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 이제 생태체계 이론이었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겠고, 구조 기능론, 지역사회의 갈등의 변화의 원동력인 것은 갈등 이론이죠. 자,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특정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규정한 것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에요. 권력관계 이론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건 이제 이론서나 핵심 이론 노트에도 이건 설명을 해놨죠. 근데 얘는 권력관계 이론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거기 구성 부분들의 조화와 협력 뭐예요? 조화와 협력 이거 나 무조건 기능 이론이에요. 기능주의 이론, 구조기능주의 이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기능 이론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의 구조 기능론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집단. 뭡니까? 엘리트 이론이에요.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교환 이론, 자원의 교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강조한다. 맞죠, 걔가.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 뭐예요, 이거? 경쟁. 타원주의 이론이죠. 그죠? 자, 소수 엘리트 이론. 그죠?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갈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갈등 이론이죠. 여기까지 쉽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하위 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하위 체계니까 사회 체계 이론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위 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특히 제가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 체계 이론이나 기능주의 이론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시험에 거기서 이제 그 4번의 기능주의 이론 보기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못 설명해 놓은 거다 이렇게 그냥 해서 기능주의 이론으로 해놨지만 사회체계 이론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제4장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23회 거 보겠습니다. 23회 기출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1번 보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복지 이론은 자, A 사회복지기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그죠?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방정부의 요구와 통제를 수용하였다. 자,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더 권력이 있게 되는 활용 가능한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 권력이 결정된다. 자, 이걸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한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니까 지방정부로부터의 요구 그리고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권력 의존 이론이죠. 예, 권력 의존 이론. 이 권력 의존 이론은 이제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잘 설명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했을 때, 예.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즉 갈등의 순기능적인 역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체계 이론이 아니죠. 우리 사회체계 이론은 하부체계, 즉 하위체계가 주요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딱 갈등 이론인 게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기억이 옳지 않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 다 제껴야죠. 소거법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자,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날라갔고, 그죠? 제거되고. 그 다음 이제, 니은, 갈등 이론.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그죠?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이해관계 대립 발생했다라고 하는 갈등 이론,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도 사실 이건 이제 갈등 이론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니은이 맞았으니까 3번이 또 소거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 남았는데요. 근데 니을이 공통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디귿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니을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사회자본이론,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규범 등이 형성된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사회자본이론, 니을도 맞아요. 그러면 디귿에서 결정되는데 인간 행동은 타인이나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학습된다. 학습된다. 이거 사회학습 이론이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지역사회복지 이론에서 우리 출제가 된 것은 이제 자기효능감 그리고 이제 집단효능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다시 출제됐어요. 이 자원동원 이론은
이게 아니죠. 이제 이 사회적 팽배, 그러니까 불만의 팽배가 사회 운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동원되어야지 사회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원 동원 이론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이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회학습 이론도 이미 출제가 된 거예요. 이미 출제됐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체계 이론, 그다음 갈등 이론, 자원 동원 이론, 그다음에 사회 자본 이론. 이렇게 지금 보기 지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다음 이제 또 사회학습 이론, 사실 이건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이것들은 다 시험에 이미 나왔던 이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을이 답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역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지금 여기서 삐껴나온 신개념의 논점은 하나도 없다. 나왔던 것들이 그냥 다 나와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